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려운 미술을 좀 더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태원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 LA에서 하는 LA 아트 페어, 그리고 마이애미에서 개최됐던 마이애미 바젤 2021을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가장 최근의 현대 미술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어떤 작품들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지를 짧게나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제 지인 중에 메리 부캐넌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미국의 화가이자 미술평론가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저에게 자신이 이번에 베를린에 가서 촬영을 한 영상들을 저에게 공유를 해주시면서 한국에 있는 미술 애호가들에게도 지금 유럽의 미술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기를 바라시면서 저한테 공유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그 영상은 독일의 베를린에서 벌어졌던 베를린 갤러리 위켄드입니다. 갤러리 위켄드는 아트페어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실 수 있어요.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컨벤션 센터에서 많은 작품들이 많은 갤러리들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한 곳에 모두 다 집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품 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의 소개되는 작품 수들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갤러리 위켄드 같은 경우에는 독립 갤러리들이, 그 지역에 있는 독립 갤러리들이 한 주간을 통해 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자기들의 대표적인 작가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다르죠. 좀 더 깊이감이 있고 심도가 있고 그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연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2022년도에도 베를린에서 많은 갤러리들이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영상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갤러리를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곳이 베를린에 있는 노이 국립갤러리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벽에 걸려있는 그런 작품들, 그런 여러 작품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갤러리는 지금 갤러리 그 위층인데요. 여기가 이곳에서 단 한 작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명한 현대화가 바바라 크루거의 영어로 울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 설치 작품이 이제 전체예요. 그리고는 이 공간에 특히 맞춰서 설치되었다고 하는데요. 크루거의 작품들은 워낙 개념적이면서 주로 다루는 주제가 사회, 정치적 이슈들을 다루다 보니까 내용 그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바바라 크루거 같은 경우에 보면 별로 이렇게 호감이 잘 가지 않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다른 갤러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금 더 아기자기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곳은 베를린 근교의 샬르텐브루크인데요. 우선 첫 번째 갤러리는 맥스 헤틀러 갤러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 전시는 헝가리와 동유럽 중심으로 퍼져서 사는 유목민의 후예인 제레미 디메스터의 작품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디메스터는 이제 참고로 로마니인이라고 하는 어떤 집시하고 비슷한 그런 유목민 후손으로 그는 주술, 이런 전통 신앙에도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들에도 이국적인 주술의 분위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번 전시에서는 지금 보시는 거대한 작품 총 17점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무슨, 뭐랄까요? 토속신앙? 그런 토속신앙의 무당집에 온 듯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이 초상화들은 초상화가 아니라 어떤 순간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술의 추상적인 표현이며 아류 문화의 어떤 조합을 잘 나타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작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가 독특하게 어떤 유럽의 유목민족의 후손이라는 그런 민족학적인 뿌리와 주술 같은 어떤 토속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작품을 보시면요. 작품 위에 쥐들이 이렇게 서로 꼬리를 물면서 아래로 이제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찌그러진 벤치마크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그 상징성은 우리의 사회를 이제 나타내기도 하죠. 어떤 캐피털리즘이라든지, 저는 이 작품들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싶은 어떤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강렬한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터치도 압도적인 얼굴의 그 어떤 크기와 형태가 저절로 화가가 어떤 감정으로 이 거대한 작품들을 그렸을까, 뭐 이런 것이 이제 느껴지죠. 그리고 이 작품은 마치 피카소의 입체파 작품 중에서 그 대표작인 아비뇽의 여인들, 그런 그림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서 디메스터의 작품은 평면적인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형 레이어의 교차로 깊이감을 좀 주는 것 같은 그런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얼굴들이 좌우에 이렇게 쫙 도열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치 힌두교의 여러 신들이나 우리 토속신앙에서의 여러 보살님들을 이렇게 마주치는 것 같은 그런 압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코너를 좀 돌아가면 벤트롭 갤러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게로드 밀러의 개인전이 진행 중입니다. 보시다시피 밀러의 작품은 매우 미니멀적인데요. 아까 그 작품들하고는 좀 더 다르죠. 그렇죠? 그는 더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이다라는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그의 작품을 보면 미니멀리스트의 이제 어떤 대가인 엘소스 켈리나 도널드 저드 같은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하고는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의 작품은 철과 라커를 혼합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밀러는 미술의 아주 기초적인 요소를 즉 예를 든다면 색, 형태, 공간 같은 요소들을 줄이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같은 검정색도 뭐 여러 부분, 어떤 부분은 유광 검정이고 어떤 부분은 무광 검정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 전시는 마이클 젠슨 갤러리의 캘리포니아 작가 모니카 반 핸드렌의 개인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 매우 흥미로웠던 것은 그녀가 작년 LA쇼에서 전시했던 초대형 작품을 싹둑싹둑 잘라서 이번에는 그걸 시리즈로 전시했다는데요. 그 크기가 높이 3m에서 폭 10m였다고 하니까요. 도저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난감하죠. 이 시리즈 작품의 제목은 그 후 공간과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제목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그녀의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 마치 한 권의 어떤 서정적인 시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얀 배경이 전혀 외로워 보이지 않고 마치 아름다운 시골의 설경들을 보는 듯 뭐 이런 느낌도 좀 나고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마티스의 모습도 좀 보입니다. 색과 구도가 매우 조화로워 보이는데요. 다음에는 그 소시에테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코니 마이어의 광견병 같은 느낌이라는 작품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작품들은 세상의 혼돈과 불균형을 물리적, 정신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자, 반구상적인 마이어의 이 작품들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막스 헤슬러 갤러리를 방문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건서 포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지난 30년간 작업을 했던 작품들을 총망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그의 작품을 보는 순간 이제 다양한 현대 미술 작가들의 비슷한 작품들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상 표현주의 막 로스코나 루치오 폰타나의 공간 개념과 대기라는 작품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 마치 먼조양의 아류 작품 같은 것들 좀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스타일상 미니멀리즘에 가까우면서 형태, 색상, 선과 같은 기본적인 시각 요소에 충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건서 포그의 작품들은 마치 50년대 이후 70년대까지의 그 미니멀리즘과 추상 표현주의를 그의 언어로서 함축시켜 놓은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은 막스 헤슬러 갤러리 바로 이제 옆에 있는 플랜 B 갤러리인데요. 플랜 B 갤러리에서는
에드리안 가뉴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뉴는 설치 미술을 중심으로 이제 정말 다양한 소재와 매체로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전개하는데요. 뭐 마치 이야기책을 보는 듯합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작품들을 보면서 역시 또 유럽은 특히 독일은 또 다른 어떤 성격을 가지고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베를린 아트 위켄드에는 이제 수많은 갤러리들이 특별 전시를 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이거에 이어서 2부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